자, 이번 강의는 네 번째 강의고요. 차트 강의로는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이론적인 지식을 좀 쌓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파동과 다우 이론, 박스 이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볼 텐데요. 그래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가볍게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파동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물 위에다가 돌을 하나 이렇게 던지면 파동이 일어나죠. 파동이 처음엔 크죠. 이렇게 크다가 점점 이렇게 작아집니다. 그래서 잔잔해지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파동이 또 커지면 또 작아지고, 이게 이제 파동의 이제 기본 습성이고요. 세상의 모든 사물은 파동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차트도 마찬가지 파동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차트 파동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차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횡보, 아까 말씀드린 잔잔한 그런 파동을 횡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승, 파동은 큰데 위로 가는 파동입니다. 이게 이제 상승 파동이라고 이제 하고요. 하락은 반대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이제 하락 파동이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승이든 하락이든 큰 파동이 나오면 어느 정도 가면 이렇게 작아지고 다시 또 위든 아래든 파동이 이제 크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잠잠해지고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차트는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횡보 파동을 보면 위든 아래든 큰 어떤 그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참 지루한 어떤 시간을 좀 갖게 되긴 하는데, 위의 어떤 선과 아래 선을 넘지 않고 이 안에서 계속 잔파동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횡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승파동이에요. 상승파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동의 그 크기가 센데, 위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색 보이시죠? 이렇게 간간히. 무조건 이렇게 일자로 쭉 가는 파동은 없습니다. 이런 건 없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쉬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차트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이런 곡선을 좀 만들면서 갑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상승파동이라고 이제 부르고요. 자, 반대로 이제 하락파동은 이제 파동 자체가 큰데, 마찬가지로 이제 아래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향하더라도 한 번에 가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약간의 상승과 다시 또 하락, 또 상승, 하락,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이러한 파동을 저희가 이제 하락파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락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쭉 내려오면 어느 순간에는 다시 잠잠해진다. 그래서 이렇게 횡보의 시간을 거친다. 상승도 마찬가지고요. 횡보의 시간을 거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우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다우 이론은 찰스 다우라는 분이 1800년도에 만들어낸 이론입니다. 근데 이론이 굉장히 쉬우면서도 중요한 이론입니다. 지금 현존에 나와 있는 모든 기술적 분석의 어떤 기초가 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니까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자, 상승은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패턴을 보이느냐? 고점들 있죠? 이 고점들이 계속 오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점만 오르는 게 아니라 저점도 같이 오른다는 거죠. 자, 이 저점보다 이 저점이 더 높죠? 올랐죠? 또 이 저점보다 이 저점이 올랐죠? 요게 이제 저점이 올라간다라는 뜻이고요. 고점이 오른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는 D가 없으니까요. 여기가 고점이죠. 내렸다가 다시 또 올랐죠. 그래서 이 고점보다 또 올랐다. 또 이 고점보다 또 올랐다. 그래서 저점과 고점이 같이 오른다. 이게 이제 상승 파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로 보면 이런 모양을 보이는 거예요. 저점이 계속 오르죠.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고점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요거를 상승 파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락은 마찬가지로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고점은 내려가고 있죠. 그러면서 저점 또한 여기가 고점이겠죠. 저점 또한 같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고점도 하락, 저점도 하락. 이게 하락 파동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제 차트로 보면
고점이 자꾸 내려오고 있죠. 그러면서 저점도 같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하락 파동이다. 이 차트가 지금 차트예요. 좀 전에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시점. 그래서 상승과 하락이 같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그래서 영상 찍기 위해서 자료 잡기가 되게 이제 쉬웠는데, 아무튼 이렇게 상승 채널, 상승 파동, 그 다음에 하락 파동 이렇게 이루어진다. 자,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횡보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횡보라는 거는 위아래에 어떤 크게 벗어남이 없이 위아래에서 어떤 일정한 채널 안에서 움직인다. 요거를 이제 횡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차트로 보면 이제 이런 모양이겠죠. 그래서 선을 그어보면 이런 선들, 이런 선들을 벗어나지 않고 어떤 상승이나 하락을 감지할 수 없는 그런 횡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사실은 이제 그 다우 이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면서 전부입니다. 자, 다음은 박스 이론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박스 이론의 창시자는 니콜라스 다바스라는 분인데, 요 책도 나와 있어요. 저도 한번 좀 읽어봤는데, 미국의 이제 그 댄서였어요. 이분이 댄서여서 나이트클럽에서 이제 공연을 하다가 우연히 광산 주식을 샀는데, 이게 이제 4배 가까이 이제 오르면서 경제적 어떤 자유 이런 거를 꿈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요. 그래서 이분이 나름대로의 자기 그 매매 기법을 이제 만들어내는 건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이론화를 시켜서 박스 이론이라는 걸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설적인 그 투자자가 돼요. 그래서 이게 좀 유명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댄서 출신이다 보니까 더 그런 거죠. 경제학자나 이런 분이 아니라 댄서 출신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계시는 대표님들도 각각 어떤 그 직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시겠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이론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떤 이론이냐면 말 그대로 박스예요. 일정한 아까 횡보 말씀드렸죠. 횡보가 거친 후에는 위든 아래든 일정한 분출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분출이 일어난 후에는 또다시 작든 크든 박스를 만들더라. 그리고 나서 또 다시 한번 분출이 일어나고 또다시 박스를 이루더라. 이게 이제 이론의 답니다. 자, 그러면 이 니콜라스 다바스라는 분은 어떤 식의 매매를 했냐면 이러한 일정한 그 박스를 벗어나는 시점 있죠. 여기가 되겠죠. 이 박스의 끝을 벗어나는 약간 위 이쪽에서 매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추세 상승 추세가 나오는 거를 초입에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또 분출을 하면 여기에서 또 추가 매수를 해요. 이제 이런 식의 그 매매 기법을 이제 활용을 했고요. 그러면 손절이나 이익절은 어떻게 했느냐? 예를 들어서 이 아래쯤에서 잡았다고 했을 때 이 박스를 그리다가 이 박스를 하방 이탈했을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 박스권 좀 아래에서 이제 손절을 하거나 수익 실현을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샀는데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쯤에서 또 매집을 했는데 이 박스를 이탈을 한다. 그럼 여기에서 익절이든 손절이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식의 매매 기법을 주로 사용하셔서 엄청난 부를 이뤘다고 해요. 물론 지금은 그 워낙 세력들이 이러한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역이용하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씩 지금 다를 수는 있으나 이게 이제 기본적인 박스 이론이고요. 차트로 보시면 이제 이런 그 그림이 나와요. 일정한 박스가 그려지고요. 그거를 분출을 하고 또 다시 박스를 이루고 또 분출을 하고 작은 박스 만들고 분출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박스 이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 자체도 굉장히 간편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이론입니다. 매매 이론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엘리엇 파동이라든지 하모니, 뭐 기타 등등, PA, 프라이스 액션이라고 해서 SMC 뭐 해가지고 매매할 수 있는 이론들은 굉장히 많은데 비교적 쉽죠. 박스 이론과 다우 이론. 이게 사실은 제일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복잡한 이론들은 추후에 대표님들이 더 공부하시고자 할 때 하시면 되겠지만 시간이 이제 없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굉장히 정말 중요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론만 알아도 기본적인 이론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추세 매매를 말씀드린 거예요. 일정한 추세를 따른다. 그게 이제 추세 매매겠죠. 근데 추세를 따르지 않고 역추세 매매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제 특징이 있는데, 자, 추세 매매는 큰 흐름, 즉 추세를 따라서 가는 매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이에요. 대신 수익이 크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세가 이렇게 나왔다고 했을 때 저희가 진입부터 먹으면 좋겠지만, 진입을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데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수익만큼의 수익을 내고 이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수익을 누적하는 그런 매매 기법이고요. 역추세 매매는 뭐냐면, 예를 들면 롱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내려오죠. 내려왔다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곳에서 이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곳이 결과론적으로 이곳이지 이쪽이 될 수도 있고요. 이쪽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한번 제대로 잡으면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반대로 이러한 곳들을 잘못 타점으로 잡으면 이 많은 그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된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추세 매매는 큰 흐름, 즉 추세를 따라서 하는 좀 안정적인 매매고요. 역추세 매매는 추세의 어떤 반대 방향, 극점을 노리는 그런 매매 기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수익률도 높지만 리스크도 좀 높다. 그래서 이거는 뭐가 답이다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대부분 초보분들은 이제 추세 매매를 좀 권하는 거고요. 어느 정도 매매 기법이 좀 성숙하신 분들은 역추세 매매를 통해서 좀 큰 수익을 기대해 볼 만도 하다. 다만 역추세 매매에서도 나름대로의 어떤 그 손절 라인이나 이런 걸 잡으면 리스크가 좀 상쇄가 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자, 차트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저점이 올라가고 있고요. 고점이 올라가고 있죠. 그럴 때는 이제 이런 곳에서 매매해 볼 만 하겠죠. 돌파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의 수익을 낸다든가, 좀 더 기다려서 이 정도 수익을 낸다든가, 이게 이제 추세 매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내려오고 있죠. 내려오고 있으니까 저점이 자꾸 내려지고 고점도 내려가니까 이런 곳에서 이제 그 숏 하락에 베팅을 해볼 수가 있죠. 이런 추세를 따르는 것을 추세 매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반대로 이렇게 하락하는 이런 곳에서 이런 자리들은 역추세 매매죠. 롱이라고 봤을 때, 오른다라는 베팅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자리들은 그 역추세 매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쪽에서 여기 지지선도 있고 하니 한번 받아볼 만 하겠다라고 이제 잡았을 때, 오르면 이제 많이 먹을 수 있는 자리인데, 반대로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이제 수익을 내기보다는 큰 손실을 낼 수 있죠. 그래서 손절을 짧게 잡으라는 얘기를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게 비트코인 지금 그 차트인데요. 이런 자리에서는 좀 받아볼 만한 자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 여기 보시면 긴 꼬리들이 몇 개 중첩이 돼 있죠. 물론 이제 나중에 거래량도 이제 배우겠지만 거래량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만약에 받아줬다면 이런 곳에서는 한번 롱을 받아볼 만도 하다. 단 손절을 잡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누구나 다 매매를 하시면서 성공 매매를 꿈꾸실 거예요. 비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매매를 좀 잘 하시는 분들이나 오래되신 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준 매매를 하라는 거예요. 기준 매매, 원칙 매매, 이제 같은 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러면 성공을 합니다. 근데 왜 못하느냐? 인간이기 때문에 못해요. 감정이 들어가거든요. 감정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다만 저희가 이제 기준 매매를 하고 원칙 매매를 하려면, 말 그대로 기준을 잡으려면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저희가 이 지식을 쌓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 지식을 바탕으로 기준이 세워지는 거죠. 이 기준도 나만의 기준이어야 돼요. 남들이 아무리 이런 기법으로 좋게 막 수익을 많이 냈다 하더라도 그거는 남의 것이지 내 게 아닙니다. 어떤 지식과 경험이 쌓이다 보면 특정한 기준이 생겨요. 나는 이렇게 할래. 그것은 여기 대표님들의 실질적인 기준이 되는 거고, 기준 매매의 해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 매매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지식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이제 습득하실 수 있어요. 근데 감정은 아니에요. 감정은 오로지 본인의 몫입니다. 그래서 원칙을 세우고 기준을 세우고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만 잘 컨트롤 하시면 약간의 지식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매매 비법을 만드실 수 있어요. 추후에도 제가 이 부분은 계속 강조를 할 겁니다.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강조를 드리는 건데, 아무튼 이런 지식들을 하나하나 쌓으셔가지고 나만의 기준, 원칙을 세우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